어제 남편이 곧 어버이날이라 다음 주에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건데 장인 장모님은 언제 시간이 되시나 여쭤보라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이 챙기랴 일하랴 정신이 없어 잊고 있던 터라 알았다고 했었죠. 근데 오전에 한참 바쁠 때 형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빠서 통화를 못하니 이따 전화하겠다 했습니다. 거기서 대뜸 화를 내며 동서, 나도 바빠. 일 안 한다고 안 바쁜 거 아니야. 아무튼 바쁘다니까 용건만 말하고 끊을게. 이번 모임은 동선에서 하는 걸로 해. 이따 다시 통화해. 라고 하며 자기 할 말만 하고는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었지만 우선 바빠서 일을 처리해놓고 남편과 통화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연락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어떻게 맨날 우리 집에서만 모이냐며 형님과 싸웠다 하더군요. 형님이 싸우면서 내가 식모도 아니고 왜 자꾸 일을 시켜. 도련님네 온다고 어머님이 또 한상 차리실 텐데 진짜 짜증난다. 하고 말했답니다. 어머님은 혼자 한다고 돕지 않아도 된다 하시지만 어떻게 모른 척 하냐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불공평하다 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2살 차이이고 아주버님네는 결혼 15년 차, 저희는 9년 차입니다. 아주버님네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당시 시댁에서 3억을 지원받아 따로 나가 살았습니다. 그러다 사업을 하면서 조금 해먹고는 힘들어서 시댁으로 들어가셨죠. 당시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이었는데 아주버님이 형님과 함께 3살, 1살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오니 불편할 수밖에요. 가뜩이나 직장가 멀어서 피곤한데 집도 불편하니 그냥 독립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시부모님이 월세 내고 사느니 전세로 들어가라며 결혼할 때 지원해주려던 3억을 미리 주셨습니다. 아주버님네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돈에 조금 더 모아서 분가하겠다 했었지만 사실 돈 모으는 것도 힘들고 집값은 계속 오르니 어려웠겠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사는 집이 있고 리모델링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따로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깔끔하게 해놓고 살았기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옷방만 제가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당시 제가 7천을 모았었는데 부모님이 보태서 2억을 만들어주신다 하셨었고 남편도 모은 돈이 꽤 있었습니다. 해서 시부모님께는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식을 준비하겠다 하고 진행했었네요. 그리고 저희는 괜찮으니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은 같이 살고 있는 형님에게 물려주시라 했습니다. 살고 계신 집과 여유자금 같은 거요. 시부모님과 형님네 부부, 남편이 모여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고 케어하는 것까지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남은 재산은 형님네가 받는 걸로 합의를 끝냈습니다. 시부모님 댁은 강남의 괜찮은 아파트이고 아버님 연금으로 2분이 생활하시는 건 다 해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병도 없으시고 건강하시거든요. 저희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한 케이스이고 남편이 직장 근처에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 건데 사겠냐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나중에 급매로 나오는 게 있어 한 채를 더 장만했고 유동인구 많은 곳에 상가도 잡아 새도 주고 있습니다. 시기가 잘 맞아 떨어져서 다행히 아직 문제는 생기지 않았네요. 아무튼 저희는 여유가 있으니 굳이 시부모님 재산이 필요 없고 아주버님네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 걱정이 없으니 신경 쓸 일이 없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도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약간 어렵게 대하시는 것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같이 사는 며느리보단 불편한 것도 사실이겠죠.
근데 저희도 불편한 게 아주버님네랑 같이 살고 계시니 따로 시부모님만 만나는 게 안 되고 항상 아주버님네와 같이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면 아무래도 식사 준비를 어머님과 형님이 같이 하시니 불편하더라고요. 해서 외식하자고 여러 번 말했었지만 따로 사는 아들한테 밥을 해먹이고 싶다며 괜찮다 거절하셨습니다. 일찍 가서 도우려고 해도 전날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니 어쩔 수 없이 갈 때마다 과일 박스에 고기나 생선 등 먹을 걸 잔뜩 사가기도 합니다. 가끔 외식할 땐 저희가 결제하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엔 시부모님께 따로 100만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주버님네와 조카들 생일도 다 챙기고요. 조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갈 땐 30만원, 50만원씩 용돈도 줬었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가면서 식기세척기를 드릴 때 시댁에도 해드렸고 김치 냉장고가 고장났다 해서 그것도 바꿔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차를 바꾸실 땐 온 식구가 다 탈 수 있는 대형 SUV로 하시라고 3천만원도 보태드렸고요. 참고로 차는 아버님이 은퇴하셔서 쓸 일이 많이 없는 상태라 거의 아주버님네가 끌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기념으로 베트남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 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형님 생각은 다른 것 같네요. 참고로 저희가 시댁에서 편도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는데 주말에는 차가 막히면 1시간 20-30분 정도 걸립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멀미가 있으셔서 멀리 다니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혼집에 한번 이사하고 집들이 때 한 번 오셨었고 그 외에 따로 3-4번 정도 더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이번에도 어머님이 본가로 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저한테 그러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가면 점심은 근처 중국집에서 먹고 저녁은 소갈비나 회를 살 테니 그걸 먹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아니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엄마도 형수님도 힘드니 외식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래도 아들네랑 손주가 오는데 맛있는 걸 해먹이고 싶다며 거절하셨답니다. 그게 못마땅한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고요. 남편은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여태 몇 번 그런 뉘앙스가 있었는데 모른 척하긴 했었거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얼마나 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건 아주버님 생각도 다르지 않다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좀 전에 형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었는데 남편이 받지 말라 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 없이 나머지 가족들이 얘기하고 합의한 내용이라 제가 나설 일도 아니겠거니와 휘말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쓴다고 썼는데 다른 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정정부터 하셔야 해요. 남편 형네가 모시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얹혀 사는 겁니다. 시부모랑 살게 되면 어렵고 힘들 테니 강남 집이랑 남은 재산을 준다고 한 거고요. 근데 형님과 아주버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온 거면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오래 살수록 온갖 눈치와 구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님네한테선 계속 돈을 뜯어내려고 하겠죠. 본인들이 모시고 사니 이렇게라도 대가를 치르라고요. 이건 부모님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다시 하셔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시던 거 다 하지 마세요. 님네는 호의였지만 저들에겐 권리였을 겁니다. 그 집은 남편 형네 집이 아니라 남편 부모님 집이에요. 나중에 조카들이 크고 나면 님네를 원망할 겁니다.
지들 부모님이 조부모를 모시고 살아서 맨날 싸운 거라고요.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이번 기회에 외식으로 자리매김을 하셔야겠어요. 단 부모님과 형제분이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부모와 시숙네, 조카들에게 들어간 모든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두세요. 되도록이면 푼돈은 쓰지 말고 목돈으로 쓰는 것이 표시가 나고 좋습니다. 지금은 조카들이 어려서 그나마 분란이 덜한 겁니다. 조카들이 크면서 부모의 일방적인 말들만 듣게 되면 바라보는 시선이나 태도부터 표시가 나거든요. 손이 동서의 불만이야 무능한 남편으로 인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 본인 잘못도 있는 겁니다. 그 불만을 해결하려면 일을 하러 나가는 등의 행동을 했었어야죠. 세 번째, 전화 오면 받고 녹음 켜고서 형님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불만이 뭔지, 그게 혼자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의 의견인지 등등 다 얘기하도록 유도하세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할 게 있다고 녹음 파일을 틀어버려요.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불만이라 하니 따질 건 따져서 확실히 해야죠. 네 번째, 진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집도 없이 거지꼴로 사는 거 면하게 해줬더니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네요. 앞으로 조카나 형님네에 들어가는 돈은 1원도 쓰지 말아요. 외식은 형님네랑 칼같이 나누시고 집에 모이는 게 싫으면 부모님 댁에서 나가 분가하라고 하세요. 너네들 보러 가는 거 아니고 부모님 뵈러 부모님 댁에 가는 거라고요. 다섯 번째, 장남부부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해요. 둘 다 합가를 오래 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 별거 아닌 일, 화낼 일이 아닌 것에 괜히 짜증내고 감정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정신병자일 뿐이지만요. 분가하는 순간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오니 그렇게 힘들면 분가하라고 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